지금 같은 하락기 또는 침체기에 그나마 가격 방어가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곳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저는 좀 대구를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구를요? 네. 대구 엄청 그러면, 하락하는데? 네. 이렇게 대구에 보면 수성구에 범호 사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죠. 여기가 좀 전통적으로 학군이 좋죠. 그러니까 좋죠.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네. 정화여중, 뭐 정화여고, 뭐 경동초, 막 이런 되게 학군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학원가가 완전 밀집되어 있고 학원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상권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거의 이곳을 대체할 수 없는 곳이에요. 맞아.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를 보면 하락하고 있잖아요. 미분양 막 쌓이고 있죠.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직까지 크게 안 빠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게 보니까 이분들은 급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뭔지 알겠다. 이분들은 그냥 애당초 처음 살 때부터 여기는 좋은 거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생각하는 그런 것 거구나.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신축 대장이 힐스테이트 범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최근에 15억 6천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평당가가 5,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 구축 대장이 범호 SK뷰인데 거기도 평당가가 한 3,800만 원. 근데 가격이 크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면에 보면 저희가 수성구 다음 입지로 보통 달서구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기 대장이 월성 입현한 대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작년까지 보면 가격이 거의 7억 가까이 거래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 5억에 거래됐어요. 와, 거의 너무 2억 빠졌네. 가까이 빠졌고 와. 그 다음에 뭐 월성 푸르지오 이런 단지도 보면 예전에 6억까지 됐는데 지금 4억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30% 이상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랑 여기가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학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지방, 뭐 강남시 같은 곳은 학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이런 곳에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집값 하락한다고 팔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은 확실하게 좀 가격 방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네.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입지는 그렇죠. 가격 방어가 되는구나. 네. 월성 2편 2억 빠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성 2편은 같이 이렇게 그렇게 좀 2억이 빠진 아파트들이 나중에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아까도 얘기하신 그렇죠. 거구나. 네. 미리미리. 네네. 근데 너무 편차가 있네요, 진짜. 그렇죠. 이게 근데 왜 보통 이 전국에 있는 투자자분들 뭐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데는 범사, 만삼 네. 뭐 여기는 다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비싸잖아, 솔직히. 네, 솔직히 너무 비싸다 보니까는 지금 뭐 소액 투자도 강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런 데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 입장에서 이런 뭐 네. 만삼이나 범호사동 네, 그런 데가 아무리 하락을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요런 데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히려 그냥 다른 곳을 더 봐도 되는지. 저는 이걸 약간 이렇게 실거주자냐 투자자냐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구에 사는 실거주자라고 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상승기에는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이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이사 가고 싶어도 정말 더 많은 돈이 있어야지 되는데 하락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것도 나중에 계속 장이 안 좋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질 수도 있고 금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내 집도 빠지지만 좋은 것도 조금 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갈아타기 하기는 이런 시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은 좀 저렴하게 급하게 매도하더라도 이런 곳에 뭐 금매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기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투자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투자자는 가성비가 중요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런데 범호사동 같은 경우는 최소한 투자금이 거의 6억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커. 그 돈 주고 이제 수익률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달서구 이런데 뭐 30% 빠지는 것들은 투자금이 지금 한 2억 정도면 가능한데 이게 나중에 이제 하락 찍고 상승으로 갈 때는 투자금이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그럼 지금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봐두시고 공부를 해두시고 이게 흐름이 이제 좀 좋아진다 싶을 때 이렇게 투자하시면 좀 가성비 있게
괜찮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구에서는 지금 가성비로 따지면 수성구가 아닌 곳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네. 거를 이제 모니터링 해라 그렇죠. 이런 거고 네. 대구로 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이 오히려 네. 더 갈아타기라던가 그렇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실수요자는 이제 하락을 할 때 좀 더 좋은 곳을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최근에 오기 전에 대구에 거의 1억 이하짜리를 막 갭을 찾아봤었어요. 네네. 근데 수성구는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 외곽으로 눈 돌려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투자하면 너무 길잖아요. 길죠. 네. 근데 그거 아니라 혹시 지금 못해도 한 4년 이내로 투자했을 때 2년은 뭔가 짧은 것 같고 4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전국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아직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은 지금 그런 곳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래도 다 침체가 되고 막 다 빠진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지금 상승하는 곳을 이렇게 보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 소도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흐름을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보면 서울 수도권, 광역시가 좀 일찍부터 상승했잖아요. 계속 올랐어요. 근데 거기 상승할 때 비규제 지역 소도시의 많은 곳들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반대로. 흐름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 이 서울이나 이런 곳들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곳들이 이제야 막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비규제 지역 소도시가 최근 2년 이내에 상승 전환된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들의 흐름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놓고만 보면은 아예 할 데 없구나. 맞아요. 근데 지금 세비스님은 다 두루두루 보다 보니까는 그게 그렇죠. 보이시는 네. 거구나. 이게 보통 편견 있잖아요. 네. 그런 인구가 작은 소도시는 투자하면 안 된다. 근데 저희가 인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의 저평가잖아요. 여기가 정말 가격적으로 저렴하면 거기서 점핑할 수 있는 폭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정말 아직도 그런 소도시들 괜찮은 거 많고 좀 약간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북도 아직 괜찮은 곳들 있고 충북에도 정말 그 도시들 중에 괜찮은 곳들 있잖아요. 그리고 경남 이런 곳들 안에도 아직까지 더 가야 되는 곳들 못 간 곳들 있잖아요. 잠시만요. 충북 그다음에 또 어디라고 그랬죠? 이렇게 경남. 충북, 전북, 경남, 그쵸. 그 전남도 일부 아직까지 많이 못 간 곳 있잖아요. 네. 충남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찾다 보니까 너무 저렴하다. 뭐 이렇게 보면 왜 대장도 이렇게 저렴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충분히 지금도 그러니까 저렴하게 사면 그만큼 내가 리스크를 많이 감소한 상태로 사는 거잖아요.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쵸? 그 가격보다 오르면 되니까. 네. 이게 완전 역발상인 게 한 게 그냥 낮은 거를 사게 되면 더 내려가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쵸. 오히려 그게 지금 같은 시기에 더 안전한 투자일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렴이로 사.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좀 비싼 거를 사면은 떨어질 폭도 좀 많으니까. 그쵸. 일단 가격적으로 저평가되었으면 무조건 그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여지가 많으니까 훨씬 더 특히 초보 투자자인 분들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서울에서 굳이 사야 된다면 이게 꼭 아파트를 사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네. 이게 아파트 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그 돈 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하려고 하는 건지 막 사람들 고민 많아요. 네. 근데 만약에 서울에 해야 된다면 아파트 지금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거 해야 되나요? 저는 서울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해도 투자금 자체가 또 너무 많이 들고 굳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봐야 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종목을 그냥 아예 다르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파트 같이 그런 종목도 있지만 저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도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지산? 네,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산이랑 아파트랑은 좀 다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흐름을 안 타잖아요. 지산은 그러니까 정말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곳은 계속 수요가 있고 좋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도 충분히 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서울에서 뭐 성수, 문정, 영등포 이런 것들 진짜 1급지라고 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월세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매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좋은 거고,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임대가 잘 나가요. 요즘에도 되게 잘 나가요.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좋은 곳에는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고, 요즘에는 근데 약간 심리가 약간 다운된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산 같은 경우는 대출을 80%, 많게는 90%까지 받아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대출 많이 그쵸. 받아도 될까? 그리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지금 지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런 좋은 입지에는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었어요. 아니면 있더라도 금방금방 이렇게 계약이 소진되고.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있고 이게 금매가 나와요. 최근에 제가 영등포에 있는 매물을 봤는데 그게 평당 원래 2천만 원인데 1,800만 원에 나왔어요. 200만 원이면 되게 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공급 면적이 50평이거든요. 200만 원이면 거의 1억이 싼 거잖아요. 완전.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금리가 4%였는데 만약 5%가 되면 1% 올랐잖아요. 그러면 대출 이자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일 때 한 300만 원이에요. 근데 5%면 380만 원. 80만 원 차이. 1년이면 1,000만 원. 그럼 10년이면 1억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일단 살 때 1억 싸게 사잖아요. 그럼 그 10년치 오를 이자를 미리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완전 역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금리 올라도 내가 싸게 사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서울에 하고 싶다 하면 저는 굳이 아파트를 보기보다는 이런 지상 같은 비주택 이런 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세비티님이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랑 너무나 같은 게 매일 모니터링을 하니까 이 시기에 남들이 지상하지 마. 금리 올라가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지켜보니까는 이 금매라는 것도 찾게 되고.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야 이거 80만 올라간다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데이터를 내보니까 10년을 볼 수 있는 거네? 그럼 난 그 사이에 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당연하죠. 그쵸. 그러니까 또 들어가고 이게 초보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를 딴 사람이 저질렀던 거를 내가 사는 거잖아.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 매물도 제가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조급하시니까 걱정돼서 급하게 매도하는 매물인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가격을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매물이 종종 있어요, 지금. 좀 나중에 네. 알려주시면 네, 또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이게 사실 세비티님은 매일 보시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또 저렴해 보이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하락 시기가 정말 우리가 공부에 좋은 시기네요. 너무 좋은 시기죠. 네. 아까 대구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는데 사실 서울지사는 최근에 저도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고 있는 게 야, 수익률 올라가니까 안 되지. 그 많은 분 중에 저희 누나가 있네요. 저희 누나 이 영상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비티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보면 진짜 역발상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렇게 세비티님이 너무 좋은 이야기들, 초보 투자자가 저질러야 말아야 될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 대구 정말 크게 와닿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 해보는 시간, 그리고 지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 무조건 안 되라고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비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